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토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앞으로 울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울산시와 항공사 섬에어가 신규 항공노선 취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울릉도 현지의 울릉공항의 공사가 끝나는 2028년이면 꿈 같은 일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울산의 교통환경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이런 교통환경이 개선되면 될수록 어려움이 커지는 곳이 울산공항입니다. 현재 울산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뿐입니다. 대한항공이 김포와 제주 등 왕복 3회, 진에어가 김포와 제주 각 1회씩 2회 등 왕복 5회 10편이 운항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간 비행기 운항 편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6,800여 편에 달하던 운항 편수는 2021년 8,700여 편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00여 편에 그쳤습니다. 항공 이용객 역시 2021년 93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89만 명, 2023년 46만 8천 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44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울산공항의 일일 이용객은 2021년 2,566명에서 지난해 그 절반 이하인 1,22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울산공항에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울산에서 울릉도 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을 위한 울산시와 섬에어 간 업무 협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섬에어의 신규 취항이 울산공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항공사도 더 늘리고 노선도 다변화하면서 울산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릉-울산 노선의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울산에서 울릉도 가겠지만 전국에 있는 광역시들에서도 많이 연결할 거기 때문에 김포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한 섬에어는 올해 2월 국토부로부터 소형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항공운항 증명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프랑스 ATR사가 제작한 72인승 규모의 항공기 9대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섬에어는 빠르면 2026년 9월부터 울산과 제주, 김포를 잇는 노선을 먼저 취항할 계획입니다. 이어 울릉도에 조성 중인 울릉공항 개항과 동시에 울산에서 울릉 노선을 취항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 건설은 전체 공정률 60%로 순항 중입니다. 앞으로 2년 조금 넘은 시점이면 울산에서 울릉도까지의 취항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섬에어의 울산 울릉 노선 취항 협약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했던 울산공항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코나 EV의 국내 생산을 일시 중단합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아이오닉 5와 코나 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 2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휴업합니다. 이는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 주력 시장인 독일 등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 등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조치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전기차 주문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여행업계 기업 간 거래 교류회에 참가해 중화권 대표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가 경상권 초청 팸투어와 함께 중화권 대표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중화권 방한 지역과 상품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산업과 생태,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울산만이 갖는 특색과 매력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자매도시인 카누아성 친선 방문과 최근 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른 현장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문단은 HD현대 베트남 조성과 세진 베트남, 그리고 25일 응우옌성에 위치한 한배산업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조선 용접숙련 인재양선 교육 수료식에 참석합니다. 한편 이번 수료생을 포함해 모두 160명의 수료생은 울산 지역의 조선업체에 우선 고용될 예정입니다.
산란지를 벗어나 폐사 위험에 처한 황방산 두꺼비 올챙이 수천 마리가 긴급 구조됐습니다. 중구청은 최근 내린 비로 장현저류지 물이 불어나면서 두꺼비 올챙이 수천 마리가 바깥 하천으로 떠밀려 내려가 폐사 위험에 처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어제 오후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과 함께 산란지를 벗어난 두꺼비 올챙이 수천 마리를 양동이에 담아 다시 장현저류지로 옮겼습니다. 최근 울주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을 처음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온양읍 대운산 대형 산불과 지난달 25일 언양읍 화장산 대형 산불, 그리고 지난 6일 온양읍 운하리 산불을 지른 세 곳의 피의자 3명을 지난주 모두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온양읍과 언양읍 대형 산불 피의자 2명에 대한 1차 신분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경찰은 향후 합동감식 결과와 울주군의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늦은 밤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죽놀이를 한 남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한 남성 중 1명은 유명 유튜버였는데요. 늦은 시간 폭죽놀이로 아파트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피해를 주는 모습을 자랑하듯이 라이브로 방송까지 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10시 한 유명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지인인 또 다른 남성 1명과 울산 어디론가 간다고 말합니다. 자, 바로 라운 켰습니다. 친구 데리고 와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금세 1000명을 넘었고 지인이 탄 택시기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며 빨리 와달라고 재촉합니다. 빨리 간다. 아니 빨리 와주시라고요, 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죽놀이를 하려던 겁니다. 자, 일단 준비물. 자, 이거 한 발당. 자, 30발. 이들이 향한 곳은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아파트 경비원이 이들을 제지합니다. 당신들 뭐하러 왔어요? 에? 뭐하러 왔어요? 산책하게요. 에? 산책하게 왔네요. 어디? 산책! 결국 되돌아간 남성들. 다행히 방송을 보고 있던 한 시청자의 신고 덕분에 경비원들이 현장에서 폭죽 사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아파트 사는 학생이 하나 유튜브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 얘기를 해가지고 아저씨 유명한 유튜브 일만 한 10분 내로 택시 타고 폭죽 터뜨리러 온다고 택시가 한 대 들어오는데 아예 오른쪽에 있는 날 폭죽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또 다른 아파트로 이동했고 급기야 폭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밤늦은 시각 폭죽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라이브 방송은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건조물 침입과 심야 소란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 1월에도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서 폐가 체험을 한다며 불을 지른 유튜버들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선서를 매 개회식 때마다 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당적을 이탈하지 않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개원식 때 한 번 하던 국회의원 선서를 매 개회식마다 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체 문화 조성과 입주민 간 갈등 예방 등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장기 미제로 남았던 15년 전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2부는 최근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15년 동안 미제로 남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A씨의 DNA를 채취해 대조한 결과 2009년 발생한 성범죄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이 관내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모두 90건의 임금체불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울산 지역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90건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2억 3천만 원 상당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일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영세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울산에선 현재 41곳의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신청했는데 편리하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각자 책상에 태블릿 PC를 하나씩 놓고 수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전자칠판 화면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태블릿 PC 화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교사가 문제를 내면 학생들의 화면에도 문제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각자 문제를 풀면 누가 문제를 다 풀었는지 교사의 화면에 나타나고 교사는 각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직접 확인해 피드백해 줄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더욱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가끔씩 정답인 문제가 오답으로 채점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개선되어지면 더 좋은 학습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첫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 울산에선 현재 41곳의 학교가 신청했는데 학기 초 나이스 연동과 학부모와 학생 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신청 학교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등 여러 반발이 잇따랐지만 도입 학교 현장에선 긍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교사 한 명이 20여 명의 학생을 개인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심화 자료나 보충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업 집중도 저하나 디지털 과의존 등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도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려는 아이들이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줄 수 있는 어떠한 기능적인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말까지 반응을 모아 향후 운영 방향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 이거 학습이라든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교사들의 또 평가, 또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디지털 과몰입이나 문해력 저하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연말쯤 최종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입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노후화된 번영교의 교면 포장 보수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구간은 번영교의 연장 333m로 왕복 8차로의 노후화된 교량 노면과 진출입 접속도로를 재포장합니다. 공사는 교통이 혼잡한 낮 시간대를 피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진행되며 공사 시간대에도 양방향 차량 통행은 가능하나 3개 차로에 대한 부분 통제가 필요해 태화교, 학성교 등 주변 교량으로 우회 통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구청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복지 현장에 스마트 행정을 도입합니다. 모바일 희망남구 행복이음으로 이름 붙여진 사업은 복지 대상자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복지 현장에서 휴대용 태블릿으로 국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보기임에 접속해 상담과 신청 접수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구청은 14개 동에 태블릿을 배부하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025년 디지털 배움터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AI 활용 학습을 핵심 주제로 하며 교육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2월 초까지로 종합 이노베이션 센터를 비롯해 5개 구군의 정보화 교육 시설을 갖춘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울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북구 농소이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농소 2파출소가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73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으로 건립된 농소 2파출소는 농소 이동 인구 증가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농소 1파출소에서 분리 개소했습니다. 농소 2파출소는 북구 중산동과 신천동, 매곡동 일대 4만 2천 명의 인구를 담당하게 되며 백이환 북부경찰서장은 한층 강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 울산 동구 취업 박람회가 오는 22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협력사와 호텔업, 경비안전, 요양보호 등 32개 업체가 참여해 20여 개 직종에서 150여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 HD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과 HD 현대미포 등 기업 홍보와 드론 조종 직업체험과 이미지 컨설팅 등 각종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